네,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저랑 여러분들하고 두 곡의 아름다운 노래를 흥얼흥얼 불러보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편지 한 통이 왔는데 잠깐 소개 한번 시켜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진아쌤. 저는 현재 관악구청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땡땡입니다. 현직이시다, 그죠? 2021년 6월에 필기시험 합격을 하고 그해 9월 달에 최종 합격하여 2022년 7월 임용 후 청소행정과에서 땡땡땡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단연코 진아쌤, 윤승쌤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한 분들에게 이제나마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메일을 보냈는지 의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읽고 이분 같은 경우에 저랑 막걸리 한잔 하길 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는 제가 이번 2023년 경기도 경력청 시험에 필기시험을 합격하게 되어서 기쁜 소식과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 가능을 하셨다고죠. 재시험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연고가 없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집 가까운 곳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는 굳은 결심을 갖고 다시 한번 운전직 일타 강사 조합인 진아쌤, 윤승생 교수님 강의를 결제하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네요. 초반에는 헤매기도 했지만은 쌤들의 뛰어난 강의력 덕분에 금세 감을 잡아 모의고사 점수가 합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1일부터 3일까지 약 5개월 정도 출퇴근하며 공부를 병행했지만 쌤들의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끝까지 버텨내 필기시험 합격이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하신 겁니다. 5월 16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 면접까지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 발표 날에 좋은 결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꼭 챙기시며 오래오래 강의해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 집 가까운 것이 제가 20년 동안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 그 역시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 1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봅시죠. 이 원장자 같은 경우에는 법제 2조 제19호 19번째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가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여러분들 전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에 여러분들 포함된다고 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두 단어 숙지하시면 되죠.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정의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다면 그랬습니다. A.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 등이라고 하죠. B 볼까요?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를 말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자전거 등이라고 합니다. 일단 A, B는 틀렸다고죠. C 볼까요? 이륜차 가운데 배기량 125cc의 이륜차 맞네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네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의 이륜 자동차를 말한다. C 맞다 그죠? D 볼까요? 역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도 맞습니다. 뭐는 제외합니까? 전기 자전거는 제외한다. D 역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가 맞습니다. 이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의 여러분들 정의를 얘기한 거죠. 이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로 맞는 것은 CD. 1번의 정답은 보시다시피 2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죠. 중요하네요.
항상 여러분들 이번 경기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내용하고 시장 등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내용 여러분들 구분지어서 숙지를 하시라 누누이 강조를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등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 등이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구분지어서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보기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의 조치 내용이다. 죄송합니다. 칼로 안에 A, B, C의 차례대로 들어가라 알맞는 말은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그렇죠.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니까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 B, C의 차례대로 들어갈 말은 30, 그 다음에 차마, 노면전차. 이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1번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조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한번 공부하고 가시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구역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원 가운데 역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인데 여기서 말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이 뭔데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을 일컫습니다.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 과정이 있는 학교 역시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얼마 전에 5번이 추가가 되었죠.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도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보시죠. 별표합시다. 서울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첫 번째,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당연히 언제나 여러분들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하는 게 맞죠? 2번 볼까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다 통행할 수 있죠, 그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여러분들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의 정답은 2번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죠? 선지 3번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보도를 통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죠. 4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고 몇 초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풀기 전에 첫 번째 난폭운전 노래 한번 부르고 갈까요?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가속 말고 신중 진로 급안정 이것이 난폭운전 끝. 자, 내용 봅시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약보고 난폭운전의 여러분들 노래가사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진로 급안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 이론 교육할 때나 300자 할 때 역시 여러분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노래 한번 부르시죠. 셋, 둘, 하나.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진로 급안전, 끝, 난폭운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보시죠. 4번 볼까요? 난폭운전은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합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 보기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것을 난폭운전이라 하고, 이러한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보기 중 난폭운전의 행위는 모두 몇 개이며 이러한 행위의 벌칙으로 맞는 것을 고른다면 그렇습니다. 일단 벌칙은 1년 500이니까 1년 500. 정답이 1번 아니면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그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 난폭운전 행위 맞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은 여러분들 중요 12개 항목이다. 그죠?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난폭운전 행위 맞네요.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역시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난폭운전의 행위가 맞네요. 그래서 A, C, E 3개입니다. 3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1년 500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아무리 탈탈탈 털어봐야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첫째,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첫 번째, 지금 금방 배웠지 않습니까? 난폭운전이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100 곱하기 3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고 속도보다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 1년 500입니다. 끝으로 1년 500이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무엇이 난폭운전이고 무엇이 중요 12개 항목인지 한 번 더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갑시다.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난폭운전에도 포함되고 중요 12개 항목에도 포함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에만 포함되는 것이 있죠.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입니다. 역시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중요 12개 항목에만 해당되는 게 있죠. 앞지르기 금지 시기 여러분들 장소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요 표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문제집에다가 한 번 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볼까요? 잠시 땀 좀 닦고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이 저같이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이렇게 조명을 받다 보니까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4번 풀고 잠시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5번 보시죠. 다음 운행상의 안전기준 중 법제 39조다. 그죠? 너무 중요하네요. 성차이는 적재, 중량,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성차이는 적재, 중량, 용량, 초과권자, 허가권자는 출발지 경찰서장이고 제한권자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도 경찰청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성차이는 중량, 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권자는 서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시도경찰청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번 볼까요?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그렇죠. 구조 성능에 따른 적재 중량의 11할 110% 이내에 드는 게 맞습니다. 3번에 소형 3륜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에서 2.5m 이내가 맞네요. 4번에 2륜 자동차 길이는 그 성차장치 길이 또는 적재장치 길이 플러스 몇 cm라 그랬습니까? 30cm를 더한 길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맞고 1번은 가장 올바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화물차의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시죠. 화물차의 적재 용량 중 여러분들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재함에서 4m가 아니고 지상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4m입니다. 지상에서 4m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 길이 여러분들 10분의 1 더한 길이가 아니고 차길이에서
그 길이에 여러분들 10분의 1 더한 길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 6번이 뭐라고 2년 동안 각 지역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73조 제1항 교통안전교육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한 번 더 우리 기본서 내용 보시면은 기본서 162페이지 1번부터 8번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교육사항에 여러분들 B 없습니다. 운전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 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 장애인 및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긴급자동차의 길터주기 요령, 그 밖에 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교통안전교육 교육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자율주행 자동차로는 여러분들 교통안전교육 사항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6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럭키 7 보시죠. 88조가 여러분들 수시적성검사 아닙니까? 수시적성검사 나왔으니까 두 단어 숙지하셔야 되겠네요. 후천적 장애, 수시적성검사는 어디에서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겠죠.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는 수시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1, 2종 운전면허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은 그렇죠.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제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받은 사람도 후천적 장애가 의심된다면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당연히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는 게 맞네요. 3번 봅시다. 공단은 연기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이전에 실시하거나 수시적성검사에만 한 차례만 여러분들 연기할 수 있죠. 4번에 수시적성검사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아니고 3개월 이내 여러분들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4번입니다. 문제 8번. 수험생들이 인정한 프로의 명곡, 저의 역대 최다 히트곡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 한번 볼까요? 어린이 보건교회, 오서방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주정차 금지 장소 끝!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로부터 5m,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5m, 안전지대로부터 10m,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횡단보도로부터 10m,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는 뭐?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노래 한번 부릅시다. 셋, 둘, 하나. 어린이 보건교회, 오서방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주정차 금지 장소 끝. 바로 8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는 다음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가 맞고, 안전지대 10m 맞고, 버스 정류장 10m 맞고,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맞고, 공사 다중터다기 때문에 공사 다중터다는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니고 법제 33조 여러분들 주차 금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4개 8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보시죠. 도로교통법상 경찰 공무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현장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법제 138조다 그죠? 면허증 보관이 됩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제가
숫자 138을 가장 좋아합니다. 범칙금 납부 통고서, 출석 지시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첫째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두 번째 취소 또는 정지 처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가 시험에 잘 나오죠. 범칙 행위를 과태료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범칙행위를 한 경우가 면허증 보관 사유입니다. A.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맞습니다.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많네요. 외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가진 사람이 법제 162조 제1항 자체가 여러분들 범칙행위입니다. 범칙행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범칙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A, B가 맞는 거다. 그죠? A, B.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제2회차 파이널 문제 10번 보시죠. 시행규칙상 단 1회 행위로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 위반사항은 다음 보기에서 몇 개인가? 쉽게 말해서 40점을 1점을 1일로 계산해서 면허정지 40일이 되니까 벌점 40점 이상을 골라보세요. 그런 내용이다. 그죠? A. 100km 초과 같은 경우에는 벌점 100점. 맞다. 그죠? 80초가 100 이하 같은 경우에는 80점. 맞습니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그랬으니까 벌점 40점, 정지 40일.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벌점 30점이기 때문에 1회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20km 이내 초과했다. 벌점 15점이기 때문에 1회 행위로 행정처분, 정지 처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 C가 1회 행위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 3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차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교육받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